살은 왜 찌는 가? 키토제닉 다이어트, 저탄수화물 간헐적 단식의 효과. 먹은 음식은 어디로 가고 살은 왜 찌나요? 먹은 음식들은 결국은 지방으로 축적되어 살이 됩니다. 1. 탄수화물. 먹으면 포도당으로 바뀌어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남는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간과 근육에 저장되며 저장하고도 남은 당분은 지방으로 저장되어 살로 변합니다. 필수 3대 영양소 중 탄수화물이 가장 빨리 지방으로 쉽게 축적되며 식후 3-8시간 사이에 일어납니다. 2.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신경전달물질과 항산화제, 근육 포함한 세포 형성, 재생,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단백질 과잉 섭취 시에는 일부는 배출되고 일부는 지방으로 저장되어 살이 됩니다. 3. 지방. 소화 과정에서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됩니다. 글리세롤은 에너지로 사용 후 포도당으로 바뀌며 지방산은 세포막 호르몬을 생성하고 지용성 영양분을 소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키토 다이어트에서는 탄수화물 대신 지방이 몸의 연료로 사용되나 과잉 시에는 이도 저장되어 살이 됩니다. 근육이 있어야 살이 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쓰고 남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저장되기 전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되는데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에 저장되는 글리코겐의 양이 최대 5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방으로 저장되는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의 감량 다이어트 식단 원칙 예시. 1. 가공식품 섭취 금지, 신선한 채소 많이 먹기, 콩류, 견과류 먹기, 저탄고지 식단. 2. 키토제닉 다이어트,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설탕, 탄수화물을 줄여 인슐린 분비를 낮추고 지방이 연소하는 몸 상태인 케토시스로 만들어서 체중 감량. 3. 콩류의 경우 단백질뿐 아니라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콩 섭취도 줄여야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의 경우도 지방뿐 아니라 탄수화물도 포함되어 있어 간식으로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므로 식사 직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헐적 단식과 함께 케토 다이어트를 실천하면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고 당뇨 치료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사는 지방 7, 단백질 2, 탄수화물 1 비율로 구성합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좋은 음식. 육류, 생선, 계란, 버터,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치즈, 아보카도, 견과류, 잎채소.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좋지 않은 음식. 설탕, 밀가루 묻은 국물, 콩, 감자, 바나나, 파스타, 쌀밥, 액상과당, 꿀, 뿌리채소. 마셔도 되는 음료. 물, 커피, 티, 레드와인. 마시면 좋지 않은 음료. 맥주, 레드와인 제외한 술, 탄산음료, 주스. 가짜 배고픔이 뭔가요?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한 가지 영양소로 식사를 하게 되면 뇌가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먹어도 배고픈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단백질 지방 섭취에 포만감이 커 이를 섭취하면 렙틴이 많이 분비되어 오랫동안 배부르다고 느낍니다. 식이섬유도 영양분이 천천히 소화되도록 해서 배고픔을 덜 느낍니다.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배가 고프다면 이는 가짜 배고픔으로 물을 드시고 기다리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탄수화물은 잠깐 좋고 금방 배고픔을 느끼게 합니다.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영양분을 제거하고 당분만 남긴 정제 탄수화물은 먹자마자 바로 흡수되어 큰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설탕과 감미료가 첨가되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인체 시스템을 고장나게 하여 밥배, 디저트배는 따로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제 탄수화물, 고탄수화물 음식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에 혼란을 일으켜 소화되기 전에도 배고픔을 느끼게 합니다. 가짜 배고픔이지만 오히려 진짜 배고픔보다 강렬해서 습관적으로 과자나 군것질을 하게 만듭니다. 하루 필요한 단백질량은 자기 몸무게에 0.8배를 곱한 양입니다. 하루 순 탄수화물 섭취량은 50에서 100g 이하로 해야 합니다. 지방은 고기, 생선, 계란 위주로 섭취하고 견과류가 간식, 후식으로 가장 좋습니다. 과다한 탄수화물은 인슐린 과잉을 부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강화시킵니다. 렙틴 저항성도 늘어나 이 신호를 받지 못해 많이 먹어도 계속 배고픔을 느낍니다. 뇌는 비상경계령을 내려
에너지를 덜 소모하도록 기초대사량을 낮추고 적게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중독됩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를 일으켜 탄수화물에 의존적인 몸을 만들고 설탕 액상과당의 중독성은 헤로인보다 8배가 강하다고 합니다. 밀가루의 쫀득한 글루텐도 중독을 일으키며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은 장속 나쁜 박테리아를 증식하게 해 계속 충동적인 식욕을 유발합니다. 탄수화물 중독을 정화시키려면 미량 영양소 프리바이오틱스 폴리페놀이 풍부한 채소 베리류의 과일을 풍부히 섭취해 정화시켜야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적당히 먹으며 조절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참기만 하면 폭식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키토 베이킹, 키토 디저트를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갈아 마시지 말고 씹어 드세요. 다이어트 시에 갈아 마시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게 되며 흡수가 빨라 금세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채소 과일의 최대 장점인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배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씹어 먹어야 포만감도 느끼고 폭식의 위험성도 피하게 됩니다. 단맛의 주스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 공복의 효과. 공복은 망가진 몸을 치유할 시간을 주고 세포를 생성 재생에 도움을 주고 살도 빼줍니다. 공복 시에는 지방을 연료로 쓰며 만성 염증 질환, 대사증후군도 개선해줍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저장해 놓은 글리코겐을 에너지로 쓰는데 이를 소진하고 비로소 지방을 태워 연료로 씁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이작하면 지방을 쉽게 사용하는 몸으로 바뀌고 케톤이 생성되는데 이는 대체 에너지 사용뿐 아니라 식욕 억제의 역할도 합니다. 보통 가장 효과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168로 16시간 동안 공복 유지 후 8시간 동안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뇌를 창의적으로 만들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새 근육을 만듭니다. 단식 후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몸속의 세포와 호르몬이 기운차게 움직이며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불필요한 세포 단백질을 태워 에너지로 쓰고 새 단백질과 새 근육을 생성하며 몸을 치유합니다. 자가포식 작용으로 재활용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우리 몸의 낡은 세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단백질 찌꺼기가 쌓여 만성질환 암을 일으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해서 공복이 유지되면 오래된 세포 죽은 세포들을 사용해 새 세포를 만들어내고 신진대사를 높입니다. 안티에이징 및 체중 감량 다이어트의 효과도 커. 요즘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함께 병행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는 꼭 섭취해주세요. 견과류는 지방이 50% 정도로 칼로리는 높지만 순탄수화물 함량은 통곡물이나 콩보다 훨씬 낮습니다. 다이어트 성공에는 칼로리 말고 인슐린 분비를 줄이는 순탄수화물 함량이 중요합니다. 즉 견과류는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살이 잘 안 찌는 음식으로 포만감을 주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몬드는 칼륨, 칼슘, 철,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풍부한 슈퍼푸드라 할 수 있으며 알츠하이머 발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에서 합성하지 못해서 꼭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은 앞에 필수라는 말이 붙은데 오메가3는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로 호두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은디야. 호두의 오메가3는 살도 안 찌면서 포만감도 채워주고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우울증도 음식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에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중요합니다. 천연 항우울제인 세로토닌의 90%는 장에서 생성되는데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채소, 과일, 식이섬유를 먹고 자랍니다. 설탕, 탄수화물은 나쁜 미생물을 장내 증식하게 만들고 뇌를 독촉해 계속 먹게 되어 비만을 일으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사는 좋은 미생물인데 소화작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비타민 생산, 면역체계 튼튼하게 우울증, 불안증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만들어주고 대사증후군을 개선합니다. 채소, 견과류, 발효식품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도 항산화제로 대사질환에 도움을 줍니다.
코코아, 다크초콜릿, 베리류, 아몬드, 호두, 채소류, 녹차, 콩류, 레드와인에 많이 들어있습니다.